미디어에 나오는 임종의 모습은 실제 사실 임종의 모습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임종, 즉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와중에 살아가는 와중에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이고 그 와중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의료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환자분이 이제 곧 임종할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가,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며칠 안에 있는가 또는 몇 시간 안에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판단하는 기준, 그중 첫 번째는 보통은 생체 징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체 징후라는 것은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혈압, 호흡수, 맥박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임종이 가까움에 따라서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호흡수 또한 굉장히 가쁘게 숨을 쉬는 사람도 있고 또는 호흡이 되게 가라앉아서 잘 숨을 못 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생체 징후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통 호흡의 변화입니다. 호흡 중에서도 보통 임종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호흡은 보통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못한 용어일 텐데요. 임종 과정에 가면 환자분들이 숨을 몰아쉬고 또 잠시 멈췄다가 또 몰아쉬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리를 제가 한번 내보면 보통 제가 정확하게 흉내내지 못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굉장히 흔히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임종 과정에 가까웠다고 보게 되고 숨을 쉴 때 보통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 못하고 목의 근육이나 턱 그리고 가슴 근육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숨을 쉬는 모습이 보일 때가 보통 임종 과정에 가까운 호흡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데스레틀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사실은 정확한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없는데 보통 사전 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죽을 사자, 전자, 그리고 천명이라는 것은 거친 호흡 소리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거는 환자분들이 임종 전에 이제 의식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침이나 뭐 가래, 분비물 등을 잘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끓는 소리 내는 거. 보통 어르신들 보통 얘기하시는 가래 끓는 소리 이런 것 등에 해당되는 소리죠. 그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흔히 있습니다. 그 외에 임종을 예상할 수 있는 그 외의 징후로는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하던 분, 식사를 하던 분들이 더 이상 활동이나 시기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 그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되는 분이 급격하게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피부가 변하는 경우, 피부의 청색증이라고 해서 보통 피부의 말단, 발바닥이나 손바닥이 파랗게 질리거나 또는 뭔가 색조 변화가 생기는 경우, 요즘 흔히 있을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또 의식이 좀 떨어져서 보통 눈을 감고 계시던 환자분이 눈을 잘 감지 못한다거나 입을 다물고 있던 환자분이 입을 잘 다물지 못하고 계속 벌리고 있는다거나 이러한 증상 또한 임종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 임종 과정에서 그러면 환자분들을 보통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격한 통증의 악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선망이라고 해서 일종의 정신착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던 환자분들이 더 이상 자질 못하고 헛것을 보시고 뭔가 괴로워한다거나 이런 것 증상 등들도 임종 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환자분들을 가족분들한테 일단 그걸 진정을 시켜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환자분들한테는 충분히 진통제를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항정신병제를 사용해서 그런 정신착란을 가라앉힌다거나 때로는 보통 저희가 완화적 진정이라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충분한 진정제를 투여해서 환자분을 재워드리는 방법도 사용을 하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환자분은 이제 의식이 떨어져서 본인이 고통을 별로 느끼진 않지만 옆에서 가족분들이 보기에 불편한 증상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가래 끓는 소리, 그런 분비물들이 끓는 소리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가족분들은 옆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걸 두려워하게 되지만 보통 그런 경우 석션을 해서 그러한 가래를 빼내는 경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환자분들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에게 환자분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환자분을 힘들게 하는 증상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안심시켜 드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 이제 그러한 것에 맞춘 약물 치료 등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네.
혹시 제가 또 빠뜨린 증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생각나는 증상은 이런 것들이 보통 해당이 되겠네요. 미디어에 나오는 임종의 모습은 실제 사실 임종의 모습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임종의 모습들은 보통 환자분들이 그 임종하기 직전에 정신이 번쩍 들고 유언을 남기고 하면서 임종하는 경우, 사실은 그런 경우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의 임종하기 보통 길면 수일 전, 짧으면 수시간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의식이 떨어져서 본인이 표현하기 거의 힘들어져요. 그런 경우에 사실 환자분들이 과연 주변에서 말한 걸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한테도 의문이 남지만 보통은 저는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아직 이제 의식은 많이 떨어졌고 표현은 어렵지만 귀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곁에 속삭이듯이 충분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의학적 근거가 큰 표현은 아니지만 그 환자나 가족분들한테는 조금 더 가족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 전 과정은 환자분들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환자분이 의식이 없고 표현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환자분이 의식이 있을 때 항상 가족분과 소중한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따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맥박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생체 징후의 변화가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의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이 호흡을 몰아쉰다거나 또 무호흡의 시간이, 그러니까 무호흡, 숨을 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런 것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변화. 환자분들 의식이 서서히 저하가 되고 임종 과정이 가까우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증과 같은 기존에 겪고 있던 고통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의 빠른 판단과 의료진의 빠른 조치가 그만큼 필요할 것이고 옆에 있는 가족분들도 그런 걸 본다면 빠르게 의료진이 알려주시는 것이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